중국의 군사 확장 계획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베이징은 두 초강대국 간의 잠재적 충돌에 앞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과 육군을 모두 구축했으며 AI 기반 군집 드론부터 급초음속 미사일까지 최신 혁신 기술을 정기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이 따라잡으려는 동안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의 지위를 유지하려 자체적으로 주요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한 개선 중 하나는 기록적인 규모의 중국 해군에 엄청난 문제를 안겨줍니다. 미국이 P2 스피릿을 보이지 않는 함대 파괴자로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베이징의 해군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 B2는 굳이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 독특한 플라잉 윙 실루엣은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알아볼 수 있으며 뛰어난 스텔스 능력 덕분에 역사상 가장 두렵고 효과적인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적의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이 항공기는 1997년 실전 배치 이후 수많은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가치를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코소보 전쟁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전쟁에서도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이란에서도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된 대부분의 기간 동안 B2는 주로 코소보의 세르비아 군사시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거점, 이란의 지하 핵시설과 같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벙커, 기지, 방공망 등 목표물 파괴에는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지만 B2는 본격적인 대함 전력으로 여겨진 적은 없습니다. 막대한 탑재량, 뛰어난 항속거리, 스텔스 능력 덕분에 전함이나 기타 해군 전력을 경멸할 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2를 가로막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상용 탄약의 부족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B2로 전함을 폭격하고자 했다면 GBU-31, JDAM과 같은 중력 투하 방식의 스마트 폭탄에 의존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B2가 JJDAM으로 전함을 타격하려면 폭탄 투하 전 목표물 바로 위를 거의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B2가 그렇게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 함정에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비행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궤동이 될 수 있으며 폭격기가 다양한 레이더와 통합, 방공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JJDAM은 고정된 목표물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지만 적 함정을 바다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적외선 탐색기나 능동 레이더 시스템 같은 필수 구성 요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B2는 해상 대응 임무에서는 주로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신 P-1B 랜서와 같은 기종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미군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2025년 4월 말쯤 플로리다 북서부의 에글린 공군기지 근처에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 시험에서 P2 폭격기가 500파운드짜리 퀵싱크 해상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퀵싱크는 해상 표적을 상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조된 JJDAM입니다. 이 무기의 작동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먼저 표적이 식별되는데 일반적으로 P-8 포세이돈과 같은 해상 초계 및 정찰 항공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항공기는 표적의 좌표를 P2 폭격기와 같은 공격 항공기에 전달합니다. 그 후 폭격기는 표적에 접근하여 상공에서 무장을 투하합니다. 표준 JJDAM과 마찬가지로 퀵싱크도 내장된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표적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정거리에 들어서면 폭탄의 무기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오사 기반 영상 적외선 탐색기가 작동하여 표적을 정확히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주변 지역을 스캔하여 목표로 하는 선박과 동일한 크기와 열 신호를 가진 선박을 찾은 다음 선박이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해 추적합니다. 하지만 퀵싱크는 단순히 표적의 옆면과 충돌하거나 위에서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실제로 선박 옆에 물속으로 파고들어 지연작동 신관을 사용해 선체 바로 옆에서 폭발합니다. 그 결과 발생한 폭발은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보통 선체를 물 밖으로 들어올리고 바닥에 구멍을 낼 만큼 강력합니다. 사실상 선체를 두 동강 내 몇 초 만에 침몰함으로 퀵싱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장군은 X에 우리는 새로운 퀵싱크 무기를 선보였으며 이는 정지해 있거나 이동 중인 수상함을 타격하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힘을 통한 평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B2가 해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신뢰성 있게 타격하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폭격기의 능력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방대한 규모와 첨단 방공 능력을 고려할 때 퀵싱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톰 슈가드 전 미 해군 잠수함전 장교이자 신미국안보센터 CNAS 선임 연구원은 온라인에서 미군이 이런 종류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P2 폭격기를 중국 군함 근처까지 접근시키는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공 시스템이 이를 감지 못할 거라 1000% 확신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은 여러 군사 전문가들도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B2 폭격기의 무장 확대를 반기면서도 중국과의 가상 분쟁에서 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각 B2 폭격기의 가치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 운용 중인 폭격기는 단 19대 뿐입니다. 오늘날 공군이 이렇게 희귀하고 귀중한 자산을 불필요하게 위험한 상황에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말이죠. 요컨대 퀵싱크의 추가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한 걸음이었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에는 충분히 큰 걸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코에서 군은 P2 스피릿에 또 다른 무기를 추가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었고 이는 그 능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설적인 이 항공기를 작전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중국의 급속히 팽창하는 해군 전력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모시키는 무기였습니다.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은 2010년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날파에서 개발한 공중발사 대함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미 공군과 해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길이는 약 14피트, 즉 4.26m이고 날개 길이는 8피트 10인치, 즉 2.7m이며 무게는 2760파운드, 즉 1250kg입니다. LRASM은 오늘날 존재하는 가장 첨단의 대함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스 F-117, WR-F-117, WR-105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이를 통해 약 마하 0.9, 시속 690마일 또는 시속 1111km의 고화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0캐리, 즉 926km에 달하는 작전 범위를 자랑합니다.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 적외선 및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AI 유도 기술이 결합되어 LRASM은 매우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목표 지점에서 10피트, 즉 3m 이내로 명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파운드, 즉 453kg에 달하는 WDU-42B 고폭 파편 탄도가 장착되어 있어서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현대의 대형 군함조차도 충분히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LRASM은 P2와 같은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적대적인 영공을 통과할 때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저피탐 기체를 자랑합니다. 또한 쉽게 탐지될 수 있는 신호를 방출하지 않고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동형 전자 지원 수단과 무선 주파수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 특징들 덕분에 LRASM은 세계 최강 해군 함대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B-랜서, FA-18EF, 슈퍼호넷, F-35 라이트닝2 등 소수의 플랫폼에서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B2 스피릿 E 공식적으로 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 더 밀리터리 쇼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2026년 6월 29일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P2 스피릿과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사용해 실사격 격침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마리아나 제도 북쪽 미국의 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 중 하나인 괌 인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발리언트 실드 26 훈련의 일부로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태평양에서 실시되는 미국의 최대 규모 군사 훈련 중 하나인 발리언트 실드 워게임의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는 P2 폭격기가 1965년에 건조가 시작되고 1966년에 진수된 오스틴급 도크형 상륙 수송함인 USS 주노를 향해 LRASM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마이키 제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노함은 베트남 전쟁 동안 수차례 배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라크 전쟁 당시 데저트 실드 작전과 데저트 스톰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복무를 마친 이 도크형 상륙 수송함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퇴역했으며 2026년에는 발리언트 실드 훈련에서 침몰시킬 표적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해군 P-8A 포세이돈, 이 발사한 하푼 미사일과 일본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 그리고 P-2의 LRA-ASM까지 맞고 태평양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해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P-2에게 있어 엄청난 도약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P-2가 LRA-ASM을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 표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파괴하는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평양 공군 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장군이 언급했듯이 P-2의 인상적인 성능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한 미국 군대의 적응력과 유연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해상 타격 작전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적들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전 세계 안보의 기반이 되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 퀵싱크보다 훨씬 더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입니다. 퀵싱크와 다른 폭탄들의 문제는 목표물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투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B-2와 같은 스텔스 항공기라 하더라도 적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적에게 탐지돼 공격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LRA-ASM은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최대 500캐리까지의 엄청난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원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미 공군은 P-2 폭격기 전력을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 남중국해, 동중국해, 또는 심지어 필리핀의 상공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LRA-ASM을 인민해방군 해군의 세함대 사령부, 즉 북쪽의 칭다오, 동쪽의 닝보, 남쪽의 장장에 직접 발사할 수 있습니다. P-2는 공중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 중국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장을 투하한 후 P-2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며 괌이나 일본, 한국, 인도양 영토인 디에고 가르시아 등에 있는 다른 미군 기지로 신속하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멀리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적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게 되어 적이 자체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이용해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LRA-ASM은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저피탐 스텔스 설계는 비교적 촘촘한 반접근 및 항공 거부만조차도 오해할 확률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자율적인 능력과 수동형 센서 기술 덕분에 목표물에 접근할 때 탐지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미사일들은 종종 비행의 종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탐지 가능한 신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적이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방공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과거에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 중 일부를 인민해방군 군함과 충돌하기 전에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P-2가 넓은 내부 무장창 덕분에 한 번에 최대 16발의 LRA-ASM을 탑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폭격기 한 대로 16척의 군함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인민해방군 수상전투단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발의 미사일을, 특히 가치가 높은 표적,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055형 구축함처럼 112개의 수직 발사관을 자랑하는 함정이나 베이징이 점점 늘려가고 있는 항공모함 중 하나에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미사일들 중 일부가 요격당하더라도 첨단 센서와 AI 유도 시스템 덕분에 나머지 미사일들이 중간에 경로를 수정하거나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LRA-ASM 미사일은 집단으로 발사될 경우 서로 효과적으로 통신하며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비행 경로를 미세 조정하고 적의 방어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면 밀착 비행 경로를 따라가므로 탐지하거나 격추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이미징 덕분에 적 함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격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명중할 때마다 함선을 침몰시킬 가능성이 최대한 높아집니다. 미국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약 370척의 군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 함대는 해마다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약 435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 함대가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완전히 장착한 미국의 B-2 폭격기와 맞서게 된다면 그 숫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러한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 중국 함대의 일부뿐만 아니라 해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은 LRAASM 생산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추세의 일부였습니다. 해군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는 약 10억 달러를 들여 LRAASM 200발을 조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4 회계연도에 조달한 91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에 제출된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는 약 9억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이 미사일 177발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한 미사일을 상당한 수량으로 3년 연속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이징과 전 세계의 미국의 다른 적들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군함을 얼마나 많이 건조하든 해군이 얼마나 커지든 바다 너머로 얼마나 군사력을 투사하려 하든 상관없이 미군은 항상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미군은 늘 충분한 탄약을 보유해 당신들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으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더 크고 더 나은 방어 체계에 투자하더라도 이 미사일들은 그 방어를 피할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방어를 여러 겹으로 쌓는다 해도 미국은 그 방어를 압도할 만큼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을 먼저 공격해서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 해도 미국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스텔스 폭격기 중 하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심지어 당신들의 영공에 들어와 있어도 거의 탐지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군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했고 모든 가능성에 대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과 세계 최고의 발사 플랫폼을 결합함으로써 미국은 궁극의 함대 파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B-2의 후속기인 B-21 레이더 역시 동일한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군은 더욱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갖춘 더 많은 발사 플랫폼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해군 확장과 미국이 베이징의 놀라운 조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앞서기 위해 수십 척의 함선을 만들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파괴할 방법만 찾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약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통해 미 해군이 수십억 달러짜리 재앙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초강력 무기로 바꿨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심층 보도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